만약에 유언 공증을 하신다고 하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무려 5억 원의 공제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자녀들 가진 우리 중년의 여성분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덜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많이 상담하실 때 하는 얘기가, 나 어떤 자식은 너무너무 괘씸해서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불효자인 그 자녀에게는 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불효자에게 100% 주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때문인데요. 불효자든 뭐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자녀라면 자녀의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지 않는다.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덜 줄 수는 있어요. 계속 줄이면서 주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보험금을 이용하라입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수익자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계약자는 내가 계약을 한 사람, 피보험자는 보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상이죠. 그리고 수익자는 이에 따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 효자, 효녀들을 수익자로 지정을 하신다면요, 요 돈만큼은 수익자인 우리 자녀 한 명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수익자의 단독 재산, 특유 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언 공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미리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증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지금의 가액이 굉장히 낮아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지금 먼저 주는 것이 향후에 더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을 경우에는 사실은 미리 주시는 것도 저희가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증여를 해서 주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증여세 공제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식과 부모 간의 증여세 공제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죠. 거기다가 취득세가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3.4%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또 증여 취득세를 내고 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걸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증여 재산이 내가 증여한 때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 가액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주는 돈은 주는 대로 똑같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언 공증을 하신다고 하면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무려 5억 원의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율이 굉장히 낮아질 거고, 심지어 취득세도 굉장히 작죠.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16% 정도 되거든요. 유언 공증을 하는 것이 증여를 하는 것보다 조금 나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를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이때 증여를 할 때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건 뭐냐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증여하는 사람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액 자체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부동산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 2억 원이 우리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 2억 원은 증여받는 사람이 변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3억 원 정도만 증여세를 내면 되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도 우리가 이미 책임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유류분액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속재산 더하기 유증이나 아니면은 사전 증여된 재산 그리고 마이너스 채무를 한 것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서 유류분 비율만큼을 곱하면 그것이 유류분액이고, 이 유류분액만큼에서 저희가 청구할 수 있는 거가 되는데요. 이때 증여 재산의 가액이 줄어든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상속 개시 당시가 되더라도 그게 줄어드니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유류분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또 금융재산이 다릅니다. 금융재산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고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당장은 가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리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한 3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